근데 저희가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스타맨. 일단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신경 많이 쓰셨네요. 예전보단 나아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원래 이게 그 배경이 지구였는데 이렇게 화성을 아예 배경으로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이 스타맨은 사실 화성 궤도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있죠. 네. 뭐 물론 덤이 인형이긴 하니까 사람은 아닌데 네. 좀 쓸쓸할 것 같긴 해요. 여기 차 안에 보면 일론 지갑 있잖아요. 예, 일론 지갑. 그게 자기 차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론이 타던 차잖아요. 이게 네, 일론 차죠. 일론이 타던 구형 로드스터인데 네. 그 실수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실수로 넣어놓은 거를 로켓에 실어서 쏴버렸을까? 자, 오늘은 복장이 바뀌셨네요. 그동안 계속 테슬라 티만 입으시더라고요. 네, 사이버트럭 티셔츠만 입었는데 그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분들 계시죠? 네, 가끔 있는데 너무 가족들. 피부도 검은 사람이 시커멓게 입고 나와서 뭐 배경인지 얼굴인지 알 수가 없다. 저도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네, 해라. 한번 좀 산뜻하게 바꿔봤습니다. 저는 또 이 헤어스타일을 네. 지금 훨씬 더 좋으신데요? 깔끔하고. 네.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 진심으로 네, 깔끔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 내가 괜히 잘랐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지금 2달째 못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또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단정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조만간. 네. 자, 오늘 테슬라 뉴스 특별하게 또 우리 최종원님이 준비해 오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네네. 이렇게 보면 오늘도 너무 성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 욕심에 막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좀 저희가 꾸준하게 하면 이제 늘겠죠, 뭐 조회수도. 그렇죠. 뭐 콘텐츠의 질이 좋으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다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문 나겠죠.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그렇게 좋은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엄청 정성을 쏟아서 준비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그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차피 같은 오너다 보니까 네. 스페이스X 특히나 또 스타링크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그쪽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한번 또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약간 주식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초기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데이비드 리 이런 분들은 평균 매수 단가가 6불이라고 하더라고요. 6불. 와. 6불이면 네. 거의 처음 상장할 때인데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창상할 때 사신 분이고요. 네. 사신 분이고 분할 전 가격인지 분할 후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그 분할 전 가격 6불이면 지금 가격으로는 1점 몇 불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몇백 배 지금 이미 수익이 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뭐 테슬라 주식을 사서 사실 여기서 뭐 10배, 20배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뭐 100배, 200배, 300배 이런 거는 그렇죠. 기대하기 힘든 이제는 거잖아요. 좀 늦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여전히 좀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기회가 있습니까? 뭐 이건 제 주장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기회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건 뭐 순전히 제 주장이니까요. 들어보시고 네. 뭐 말이 된다 싶으면 한번 뭐 알겠습니다. 되는 기대가 되네요. 내용인데요. 스페이스 X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페이스 X 중에서 이제 그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네. 수년 안에 분사를 한 다음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네, 초기 주주로 참여한다면 뭐 이미 그 스타링크만 해도 스페이스X만 해도 뭐 몇십조 정도의 밸류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뭐 몇백 배 이런 수익은 내긴 힘들겠지만 뭐 그래도 최소한 20-30배 뭐 많게는 뭐 더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해외 테슬라 관련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리라는 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6불에 구입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스타링크고 스페이스X고 만약에 기업 공개하면 어마어마할 텐데요. 경쟁률이. 그렇죠. 그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초기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추측 관련 팁을 해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많은 테슬라 주주들이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에 개인 주주로 초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뜻을 많이 밝혔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스페이스X가 비상장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들이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 건물 이런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할 기회를 달라 라고 이제 워낙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스타링크 IPO를 할 거다. 그런데 매출이 좀 안정화돼서 어느 정도 볼륨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 앞으로 수년 안에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테일 인베스터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개인 주주거든요. 개인 주주를 분명히 우선시하겠다. 내 말을 믿어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 정도면 거의 뭐 확언이나 다름없는 수준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개인 주주들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아무나 개인 주주면 아무나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럼 기관 주주들은 다 배제되는 결과잖아요. 오히려 불평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증권 당국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테슬라 주주들, 테슬라 개인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어차피 테슬라의 그 주주들한테 매번 감사하고 고객들이 감사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이스X의 자금도 그렇죠. 테슬라에서 초기 투자자들을 통해서 사실 사업을 일군 거니까.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얻은 수익을 나중에 화성도 가야 되잖아요. 이민하는 데다 뭐 쏟아붓겠다라고 한 얘기인 상태니까요.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의 성공이 테슬라의 성공에서 밑바탕이 돼서 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테슬라 주주들을 우선시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에 비례해서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의 어떤 시총,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2030년 정도, 뭐 2030년 전에 이미 이제 IPO는 할 텐데, 약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데이비드 리가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최소 30배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결국은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또 S&P에 편입되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레벨로 주가가 점프업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직까지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나마 S&P 편입되기 전에 나름 좀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계속 그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조금 매달 추매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주주로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라. 그것도 S&P 500 편입되기 전에 사는 게 좋겠다. 이건 제 추측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주가가 잘못되면 굉장히 욕을 먹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이고, 이거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 어떤 주식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는 의견을 밝혀드린다라고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안에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테슬라 팬들은 뭐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일단 소형 위성 12,000기를 지구 저궤도에 발사를 해서 하나의 전지구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고도에 떠 있고 개수가 많지 않죠.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약 한 550km 이 부근에다가 12,000개의 위성을 촘촘하게 깔아놓고 전 세계를 커버하겠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상 여건이 허가될 때마다 계속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안에서 한꺼번에 60개씩의 위상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0개가 2000개가 북미 지역에 이미 지금 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북미, 캐나다랑 미국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터가 실시가 돼서 네. 현재까지 뭐 사용자들의 그런 평가를 들어보면 접속도 굉장히 쉽고 다운로드나 업로드도 굉장히 빠르다, 매우 만족한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극지방, 사막, 후진국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거나 뭐 가능하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뭐 저희가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이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서 가격 구조가 안정화가 되면 월 사용이 한 60불 수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높은 속도에 안정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60불이요? 네, 60불. 네. 우리나라 보통 요즘 인터넷 뭐 한 3만 원?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한국은 워낙 그런 비용이 저렴한 국가이고 또 우리는 워낙 땅이 작다 보니까 맞아요. 인프라를 망을 깔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데 일론 머스크도 예전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그 음영 지역, 또 미국 같은데 사막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모델 S 가지고 사막에 들어갔다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차를 잠겼는데 문을 못 열어가지고 뭐 그런 사례도 나왔었거든요. 인터넷만 되면 어플로 접속해서 문을 열 수 있는데 아마 키를 안 가져갔나 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타링크 서비스가 된다면 엄청 뭐 하루 한 달에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내고도 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가정 기준으로 뭐 그 데이터 사용량이 많거나 초고속 통신을 이용하거나 하려면 그 제 지인 같은 경우 한 달에 200불씩 내고 있더라고요.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헤비 유저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5년 내지는 뭐 10년 후에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까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판단하면 우리가 이제 초기 주주로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리가 그 만든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바로 보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에 울렁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종환님도 준비하시면서 이거 저분 영어로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히어링 바로 그냥 이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원래 나중에 그 배터리데이처럼 그 큰 이벤트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쟤는 왜 꼭 새벽에 하나 모르겠어요. 축구도 맨날 새벽에 하고 우린 잠 못 자고. 뭐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새벽에 할 때 한번 우리 모여서 스트리밍 라이브로 그걸 하면서 동시 통역으로 종환님이 한번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집. 그래서 먼저 첫 페이지가 스타링크의 사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터넷, 근거리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90%가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머지 10%를 우리의 고객으로 직접 포용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거리 인터넷,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을 잇는다든지 그런 인터넷 같은 게 지금 해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걸 통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 해저 케이블 깔고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위성으로 커버를 하게 되고 속도도 더 빠르다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또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장거리 인터넷 이용자의 50% 정도가 또 스타링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장기 사업 목표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밝힌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스타링크 향후 사업에 대한 주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데이비드 리님의 가정이에요. 전 세계 가구 수를 70억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70억이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사실 뭐 4인이 아니라 요즘 핵가족도 많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면 10억이 아니라 가구 수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그냥 툭 잘라서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가정들은 보수적으로 하면 할수록 안전한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 불리시하게 잡아놨다가는 나중에 수익성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보수적으로 일단 10억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회사가 말했던 10%가 네. 10%인 1억 가구가 2030년까지 스타링크 고객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한 가구당 월 60불씩 과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년에 720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720불에다 1억 가구를 곱하면 연간 72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85조 정도, 80조에서 85조 네. 정도의 수익이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는 장거리 인터넷 고객에 대한 프리미엄, 추가적인 요금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조차도 역시나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스타링크 기업의 가치 상장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치 상장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 매출 총이익,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 OP 마진, 그 다음에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익의 몇 배를 시총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예. 개념인데요. 보통은 이제 순이익 가지고 순이익의 멀티플을 적용해서 순이익 곱하기 몇 배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이건 뭐 정말 그 애널리스트가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정말 정밀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니까. 네. 특히나 또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멀티플 몇 배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때 말하는 멀티플은 사업의 성장성이 클수록 높은 멀티플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혜자, 사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나서 쉽게 이 사업에 다른 사업자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업자 접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로켓을 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게다가 완벽한 해자인데 회수해가지고 다시 쏠 수 있는 원가 절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켓 재사용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건 그렇죠. 스페이스X밖에 없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할 수는 있겠죠. 원가가 안 나오죠. 원가가 너무 비싸요. 기껏해야 구글처럼 뭐 저 벌룬 띄워가지고 구글에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풍선 띄워가지고 거기다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영업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현재 기업 가치 혹은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스페이스X에서 누출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디서 구하셨는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제 2025년까지의 이제 프로젝션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전체예요. 전체가 35빌리언, 36빌리언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은 약 한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2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25조, 26조 정도 되겠죠. 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는 매출 그래프에서 핑크색,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핑크색이 스타링크에서 발생하는 이 매출이에요. 전망이죠, 이거? 네, 전망입니다. 네, 자체 전망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프로젝션인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가 아니라 스타링크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부분 다 스타링크에서 발생한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2030년 매출을 얼마로 볼 것이냐? 아까 이제 저희가 계산한 게 있죠. 72빌리언, 약 한 80조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대부분의 이제 이익이 저기 스타링크에서 나오니까 60%인데 뭐 좀 잘라내고 50%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는 스타링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36빌리언, 거의 한 4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만 구하면 이제 그 스타링크의 2030년의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멀티플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회사 그 중에서 성장하는 기업, 파괴적인 어떤 기술 기업의 멀티플을 평균적인 멀티플을 그냥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게는 30배에서 한 50배 정도를 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는 30배를 준다고 하면 뭐 40조에 30배면 1200조가 되는 거죠. 테슬라보다 더 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나중에 훨씬 더 커지죠. 현재 테슬라보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도 2030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겠죠. 2030년 네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50배를 적용하면 1.8 트릴리언, 그러니까 거의 2,000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링크 비즈니스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되냐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 안에 있는 사업부이고 그 스타링크만의 어떤 기업 가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증자를 한 내용을 보시면, 자, 8월 달에 이제 46B 밸류에 1.9B를 증자를 했었고요. 3월 달에는 37B 빌리언 밸류에 570밀리언을 증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달에는 35빌리언 밸류에 310밀리언을 증자를 했고, 4월 달에는 33빌리언 밸류에 540밀리언을 증자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자체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쳐주면서 투자금 자체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전체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현재 50빌리언, 그러니까 60조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 사업 가치는 그거보다는 낮겠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50빌리언이 네. 그죠? 네네. 자, 그러면 그냥 사실 여기서는 아까 뭐 그 이익률의 대부분을 스타링크가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비율대로 나눈다고 하면은 네네. 거의 뭐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가 뭐 지금 그 받고 있는 스페이스X 기업 가치의 80-90%가 되는 게 맞지만 그냥 한 60%. 네. 이거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해서 60%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가치가 한 30빌리언 정도 되겠죠. 우리 돈은 한 뭐 35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IPO를 통해서 IPO를 곧 진행을 하고 2030년에 1 트릴리언, 그러니까 1,00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스타링크를 30조 원 이런 정도 가격에 초기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최소 30배에서 많게는 50배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초기 테슬라 주주가 장기 투자자가 테슬라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거기서 일부를 할애해서 또 스타링크에도 초기 투자자가 된다라고 네. 하면 정말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행복회를 돌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회로를 돌렸을 때 그런 거고요. 스타링크 가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도 반드시 무조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향후에 위성 인터넷 수요가 회사의 전망보다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떤 다른 신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터넷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월드와이드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딱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안 되는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까. 뭐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은 이제 세계 각국의 규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좀 말이 되네. 네, 전 세계의 국가 위로 위성들이 날아다니면서 뭐 군사 정보를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묶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기네 군사 시설 같은 거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서비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구글 이런 거 중국 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러면 이제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 그러면 10분의 1이 거의 날아가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중국 인구가 한 7억 되잖아요. 네네. 10억 되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달성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격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건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경쟁업체가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우주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제프 베조스의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위험한 요소는 좀 적어 보이고 현재까지는 스타링크의 어떤 그 진행 속도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순조로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치 산정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들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2030년도에 매출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대 이하의 매출과 성장성 때문에 멀티플 자체도 아까는 30배에서 50배는 기본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낮은 멀티플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수익성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거리 위성 인터넷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리 사업 말고 장거리 위성 인터넷 사업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처해서 여기서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아예 이거는 고려하지도 않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좀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30년도에 1 트릴리언 110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향후 스타링크가 안정적인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1억 가구 이상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월드 클래스의 사업 실행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야 뭐 우리 일론이 있는데요. 뭐. 실행력 그렇죠. 하나는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미국에서 그 위성 인터넷 사업자 1위는 그 휴즈넷이라는 업체인데요. 현재 10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인터넷 업체가 있네요. 네, 현재?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애리조나 같은 지역이라든지 텍사스에 사막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뭐 망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가구 위성이 오히려 싸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에는 10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1 트릴리언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1위 사업자인 휴즈넷보다도 100배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이 휴즈넷이라는 업체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전지전능한 일론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그동안 사실 보여줬잖아요. 뭐 그동안 뭐 테슬라라든지 보링 컴퍼니, 그다음 뉴럴넷, 그다음에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총이 1000조를 넘어가는 회사라는 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회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타링크가 나중에 분사를 해서 하나의 독립된 회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지금 이제 뭐 1 트릴리언이 넘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5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거대한 시장에서 파괴적인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로 우월적인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월드 클래스의 사업 실행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동안 최소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성장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리의 결론입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는 일론이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일론 트위터도 있었지만은 그 베타 테스트 하는 고객 스타링크 그 접시처럼 생긴 그런 안테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의 접목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많던데 예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이 얘기했지만 차량에 부착하는 거는 어려움이 많고 그거는 좀 아주 먼 얘기인 것 같고,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인터넷을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제가 볼 땐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그 베타 테스트하는 그분도 그 접시 같은 안테나 놓고 그렇게 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론이 그 밑에 거기도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뭐 하면 속도를 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이 인터넷을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이 위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그 스타링크의 코어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루머긴 한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 미리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V2X라는 개념 있잖아요. 차량과 차량끼리도 실시간 통신하고 인프라랑도 교신하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고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차량에서 음악 듣고 넷플릭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LTE망을 사용해서 거기에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금을 스타링크 인터넷을 쓰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준다던가 그럼 거기서 또 지속적인 수입이 또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하고 차에서 쓰는 인터넷은 또 다르게 과금이 되니까 그런 거는 또 충분히 수익성이 있겠. 아까 그 가구수 뭐 거기에 사실 차량은 안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뭐 더하기 차량 대수 만큼이 되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특별히 준비해 오신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전망 그리고 테슬라 주주가 되었을 때 뭐 이런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